안녕하세요. 제이피아노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구독자 500명 기념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긴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피아노 학원이라는 키워드를 가운데 두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른 키워드들을 마인드맵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이 가지들 하나하나를 잘 따라오신다면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모두들 다시 어디에 구멍이 나 있는지 좀 파악을 하고 잘 되는 길로 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조금 긴 영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물론 우리 제이피아노의 1대1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정보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한 100% 정도라면 지금 이 내용은 그래도 한 30-40% 정도는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 가지 하나하나의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다 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피아노 학원이라는 것을 운영을 할 때 필요한 모든 내용을 거시적으로 조금씩은 다 다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피아노 학원으로부터 파생되는 큰 가지 중에 첫 번째 신규생 유치부터 먼저 볼게요. 신규생 유치가 되지 않으면 피아노 학원의 티칭이 아무리 좋든 학부모님과 소통이 잘 되든 강사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분이 계시든 당연히 유지가 안 되겠죠. 피아노 학원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수 조건은 아이들이에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신규생, 아니면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재원생, 신규생, 재원생 모두를 포함하죠. 그럼 신규생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학원으로 오게끔, 찾아오게끔 해야 하고, 그 찾아온 아이들을 학부모님과 상담을 해서 등록으로 이끌어 내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티칭이 이루어지고 유지가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조건, 신규생 유치를 볼게요. 자, 신규생 유치를 위해서 원장님들, 선생님들이 홍보를 하실 거예요. 홍보의 종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있는데 일단 온라인 먼저 다뤄볼게요. 온라인에는 크게 네이버 플레이스, 블로그, 인스타, 맘카페가 있는데 원장님들이 제가 홍보를 꼭 하시라, 마케팅을 꼭 하시라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피아노 학원에서 말하는 온라인 홍보는 대단한 게 아닌데 마치 TV 광고에서 나오는 그런 홍보 문구나 아니면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하셔서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피아노 학원에서 필요한 온라인 홍보는 그게 아니라 사실 원장님 티칭에 대한 결과물과 기록을 그냥 남기는 거 그 이상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장님의 교육 철학에 담긴 글 또는 아이들의 연주, 원장님이 학부모님과 소통한 내용, 원장님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 선생님들의 즐겁게 수업을 하는 모습,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단지 글과 사진과 영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기나 일지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거를 잘못 생각을 하셔서 홍보를 하실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우리 학원으로 오세요. 우리 학원이 좋아요. 우리 학원에 오면 50% 할인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잘못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제가 한번 식당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원장님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분들을 모시고 오리백숙을 먹으러 가려고 식당을 찾아보고 있는데 A라는 식당에는 이 온라인 홍보를 대단하게 하지 않고 그냥 네이버 플레이스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그 셰프님, 사장님의 요리에 대한 철학이 아주 진솔하게 일기처럼 써있고 또 오리가 건강하게 농장에서 큰 모습, 그리고 그 오리가 얼마나 청결하게 맛있게 조리가 됐는지, 또 어떤 접시에 예쁘게 담아서 세팅이 되는지, 식당의 내부 모습이 얼마나 되게 안락하고 청결한지 그런 내용이 그냥 오세요라는 이런 홍보 문구 없이 영상이나 사진과 글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B라는 식당은 이 온라인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냐고 치냐면 그런 내용은 일체 없고요. 네이버 플레이스에 검색을 했더니 그냥 주소 하나 띡 있고 지금 오면 50% 할인, 우리 오리 백숙은 가성비 있는 오리, 아니면은 오세요 무조건 이런 오라는 홍보 문구만, 상업적인 문구만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하다고 칠게요. 그럼에도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A 식당에 가고 싶지 않으실까요? 학원 홍보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대단하게 무슨 홍보 문구를 만들어서 오라고 현혹하는 게 아니라 홍보 이벤트나 아니면은 뭐 할인, 가격 할인 이런 이벤트를 걸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하는지 어떤 표정과 어떤 말투로 아이들에게 어떤 양질의 교육을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일기처럼 영상으로, 글로, 사진으로 그냥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한 번도 우리 식당에, 우리 학원에 오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소비자들로, 학부모님들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거죠. 아, 우리 아이도 저 학원에 보내면 저 영상 속에 저 아이처럼 저렇게 잘 치게 되겠구나. 또는 원장님의 일지나 영상에서 보이는 저 교육적 철학이 우리 아이에게도 적용이 되겠구나를 아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소비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육비, 교재비, 뭐 이런 거 저런 거 학부모님들이 다 따지는 것 같아도 사실은 결정적으로는 마음이나 감정의 동요가 일어서 소비를 하게 되고 이후에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진정성으로 다가가면 또 좋은 게 교육비가 좀 고가더라도 그만한 명분이 생겨요. 이 정도 교육인데 이 정도 값은 하는 게 맞지 하고 오히려 옆 학원보다 더 고액이라도 구매 욕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피아노 학원의 홍보의 기본 루틴이에요. 이런 내용을 네이버 플레이스, 블로그, 인스타 이런 데다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시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 시점에는 이 내용들을 그대로 맘카페로 글을 옮기시면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잘 세팅이 되었다면 맘카페에 글을 올렸을 때 단 하나의 글만으로도 신규생이 한 달에 10명 이상 유치가 되는 게 정상적인 루틴이에요. 만약 맘카페에 글을 올렸는데도 신규생이 없다고 하면 원장님의 글이나 영상이나 사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또 하나 예를 들면 저로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예전에 이제 맘카페 홍보를 할 때 한 반년에 하나 정도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다른 원장님은 아예 다른 교과목이긴 한데 어떤 원장님은 거의 하루에 하나나 이틀에 하나씩 글을 올리셨거든요. 근데 그 학원은 결국 폐원을 했고 저희 학원은 그 단 하나의 글로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유치가 되고 지금도 되고 있어요. 그거는 무슨 차이였냐면 저는 그 맘카페에 글을 올릴 때 단 한 번도 우리 학원에 오라는 말은 쓰지 않았고요. 그냥 우리 학원을 소개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학원 아이들의 연주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식으로 그냥 일기처럼 썼고 그 원장님은 항상 이벤트를 걸었고 아니면 지금 오시면 뭐 교재비 할인 아니면은 뭐 체험 레슨 1회권 뭐 이런 식으로 그걸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그게 필요해요. 인수할 때 처음에는 필요한데 그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뭔가 여기에 학원에 약간 가성비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학원이 잘 안 돼서 계속 홍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면서 오히려 학원이 잘 안 되는 길로 계속 가는 거죠. 저 같으면 이제 그 글 읽자마자 뒤로 가게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조회수 자체도 적었고 아마 그 글을 읽는 그 체류 시간도 굉장히 적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다음 둘째로 오프라인 홍보를 보면 오프라인 홍보는 일단은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세팅을 하셔야 돼요. 간판이나 배너 같은 거는 당연히 이 정도는 세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인수 초나 아니면은 운영이 잠깐 어려우실 때 뭐 이럴 때는 저는 뭐 전단지나 아니면 우체국 DM도 일부 효과는 그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걸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역효과가 좀 나올 수 있어요. 온라인 홍보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처럼 계속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학부모님들이 이게 대단한 홍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원장님의 기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프라인 홍보는 대놓고 홍보이기 때문에 기존 원생의 신경을 더 쓰기보다는 신규생 유치에만 조금 혈안이 돼 있는 것처럼 자칫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 초에만 좀 강력하게 한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아파트 전단지 직접 붙이시는 거나 아니면 뭐 우체국 DM 그리고 학교 앞 홍보 요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상담과 등록을 볼게요.
상담 같은 경우는 방문 상담이 있고 그리고 전화 상담이 있을 수 있겠죠.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전화를 하고 생각해 볼게요 하고 이제 끊으시는 학부모님이 계시다면 저는 그 다음에 문자를 하나 바로 드려요. 그 문자에는 안녕하세요. 문의 주셨던 무슨 무슨 피아노 학원입니다. 저희가 방문 상담이 가능한 시간은 언제이고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참고하실 만한 번호나 SNS 주소 남겨드리겠습니다. 라고 블로그랑 인스타 주소를 남겨드려요. 그럼 학부모님들이 당연히 그 블로그랑 인스타 보시죠. 당연히 100% 보시고요. 전화로 못다 물어봤던 것들, 더 궁금했던 것들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어떻게 세팅하는지 알려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보고도 감동을 안 받으실 수는 없어요. 100이면 100 감동을 받으시고 등록 여부에 대해서 확정을 지으시고 방문 상담 가고 싶다 또는 등록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다시 남기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화 상담 됐고 방문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방문 상담을 수업 중에 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예 맘카페에 공지를 올려놨어요. 저희는 수업 중에는 방문 상담을 하지 않으니 사전 연락을 주셔서 수업 전후로 예약을 해주시는 거를 부탁드린다 하고 글을 올려놨고요. 만약에 수업 중에도 상담을 하실 거라면, 갑자기 오신 분들도 상담을 하실 거라면 저라면은 아예 상담실을 미리 세팅을 다 해놓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담지라든가 아니면 원생 원화 노트, 아니면 뭐 상담실의 분위기 은은하게 음악을 틀어놓는다든지 디퓨저를 해놓는다든지 아이들이 전혀 오지 않는 그런 독립된 공간으로 상담실을 미리 세팅을 해놓고 언제라도 상담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놓을 것 같고요. 저와 같은 경우는 이제 방문 상담을 예약을 하고 받기 때문에 보통 30분 전쯤에 상담실 세팅을 해요. 일단은 이제 전화상으로 아이들의 지금 이제 상담을 오고자 하는 아이의 진도나 어느 정도 배워본 경험이 있는지는 미리 파악을 했으니까 그에 맞는 교재나 아니면은 뭐 이론 교재, 뭐 연주 교재 이런 걸 준비를 해놓고 미리 적을 인적사항 같은 거 상담지를 준비를 해놓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의 영상이나 여기 온라인 SNS 보여드릴 아이패드, 태블릿을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오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요, 원장님들, 선생님들 절대로 떠는 거, 뭐 말 더듬는 거 이런 거 티내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도 말 더듬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려고 굉장히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렸어요.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하실 때 사실 뭐 커리큘럼 듣고 여기 특징 들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이 상담 등록의 90%의 목적은 우리 아이 가르쳐줄 원장 선생님의 얼굴이나 목소리나 이런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어떤 톤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성향의 원장님인지 그걸 눈으로 한번 직접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좀 버벅거리거나 아니면 좀 표정이 시큰둥하거나 좀 뚱하게 말씀하시거나 미묘하게 막 기싸움 하려고 하시면 그게 아무리 좋은 말 맞는 말이라도 그냥 마이너스예요. 근데 반면 원장님들의 뭐 상담이 좀 서툴지라도 내용이 좀 설령 되게 서툴고 잘못된 게 있을지라 해도 원장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온화하고 당당하고 표정이 너무 밝고 아이들이 잘 따를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거의 100% 호감으로 이끌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운영을 한 지 5년이 됐으니까 사실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어도 어머님이랑 1대1 대면해서 그냥 상담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등록까지 이끌어낼 자신이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근데 하지만 예전엔 당연히 아니었죠. 초기에는 뭘 많이 준비를 했어요. 교재나 아이패드나 상담지 이런 걸 미리 준비를 해놓고 말하다 보면은 좀 끊기잖아요. 당황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태블릿 펼쳐서 어머님 저희 학원 아이가 치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보여드렸죠. 네, 원장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파악하셔야 될 거는 학부모님들의 특성이 말씀이 많으신 분이 계시고 말씀이 없으신 분이 계세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걸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말씀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끊지 말고 들어주세요. 일단 10분이고 20분이고 그 진심을 다해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플러스가 됩니다.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되게 편한 케이스예요. 스스로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을 많이 지으세요. 그래서 걱정 마시고 일단 리액션을 그냥 적당하게 하시면서 충분히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원장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말씀을 별로 하지 않으시는 분들, 가만히 그냥 앉아서 좀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어려운 케이스예요. 궁금한 게 많아도, 속으로는 많으실지라도 일단 저 뭐부터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경우에는 원장님이 1부터 100까지 다 이끄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리세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상담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예상 질문들,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을 하실 거라면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하실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한 10가지 정도 미리 세팅을 해 놓으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육비, 교재, 아이들이 많은 시간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뭐 영상은 어느 주기로 전송이 되는지 등등을 미리 질문을 만들고 답변을 만들어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 번 연습이 되면 어떤 질문이 와도 사실 자연스럽게 답변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뮬레이션을 뭐 혼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인과 함께 이렇게 주고받으시면서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 놓으시면 상담에서도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상담이 끝난 다음에 방문 상담까지 했는데도 결정을 짓지 않고 귀가하셨다면, 아까 제가 전화 상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자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걸 똑같이 보내시면 다시 연락 오시는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사실 이제 방문 상담까지 오셔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진짜 가정으로 가셔서 다른 학원 한번 스케줄을 보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너무 그렇게 속상해 마시고 다시 한번 확인 문자를 드리면 답장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다음으로 이제 티칭으로 넘어가 볼게요. 신규생 유치가 됐다면 이제 티칭을 해야 하죠. 신규생과 재원생을 합쳐서 티칭을 해야 되는데, 원장님들과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정말 이 예체능, 특히 피아노에 대한 소비가 잘 일어나지 않는 시대죠. 워낙에 경제가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지만, 경제가 안 좋다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그 예체능 학원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진 것 같아요. 인라인 스케이트, 수영, 농구, 이런 게 예전 90년대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태권도 아니면 피아노였는데, 요즘에는 미술, 가배, 이런 게 너무 많아져서 굳이 피아노를 만약에 예체능 하나를 배워야 한다면 굳이 피아노여야 되는 이유가 좀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아노 학원으로서 살아남으시려면 정말 독보적인 강점과 컨셉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피아노를 가르친다는 것 그 자체로는 아무런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독보적인 강점, 독보적인 컨셉으로 정말 잘 가르치셔야지 지금의 시대에서는 피아노 학원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많은 학원 중에 이 어머님이 이 아이가 꼭 우리 학원에 와야 하는 이유, 그게 있지 않으면 소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한번 원장님들이 떠올려 보시겠어요? 내가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할 수 있지. 대단한 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물론 만약에 입시 결과 100% 성공, 콩쿨 경력 10년 이러면 굉장히 강한 강점이겠지만, 그런 게 없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점과 컨셉을 너무 대단한 걸 생각하려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1대1 컨설팅을 해드린 선생님 한 분을 예를 들면, 그분은 이제 강점으로 절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한숨 쉬지 않는 선생님으로 강점과 컨셉을 세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너무 좋지 않나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다 보면 화도 많이 나고 답답하기도 한데, 아이들이 그런 데서 이제 답답해하거나 좀 약간 짜증스러운 선생님들한테 상처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이 학원 원장님은 절대로 한숨을 쉬지 않고 항상 온화하게 가르쳐 준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정말 독보적인 강점이자 컨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다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컨셉을 잡으셨어요.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매일 울고 돌아오는 아이, 잘 울고 마음을 열지 않는 아이도 나에게 오면 마음을 연다,
이런 걸 이제 컨셉으로 잡으셨고, 그것도 너무 좋은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아이들을 유치할 수 있는 강력한 컨셉이고, 또 예를 들자면 약간 너무 말썽 피우는 남자아이들도 잘 이끌 수 있는 학원, 또는 맨날 엄마만 찾고 학원에 정 못 붙이는 아이도 잘 정을 붙이고 다닐 수 있는 학원, 이런 것도 이제 컨셉이 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학원의 강점과 컨셉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 학원은 사실 5년 전에 오픈을 했잖아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영상을 찍어서 학부모님들께 2달에 한 번씩 전송을 하는 학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원장님들 사이에서 가장 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소통을 하는 게 좀 이색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잡은 그 컨셉, 2달에 한 번 영상을 전송하고 피드백을 한다는 게 상당히 큰 강점이다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동네에서 독보적인 학원으로 우뚝 서는데 큰 도움이 됐었고, 근데 이게 5년이 지나니까 그렇게 하는 학원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커다란 경쟁력이 있지는 않고, 제가 이제 레슨이 5년이 됐으니 아이들을 좀 연주로 이끄는데 많이 자신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연주력과 콩쿨 쪽으로 좀 많이 강점과 컨셉을 잡고 있는 편입니다. 5년 전과 지금은 당연히 특징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그냥 당당하게 우리 학원은 연주력이 뛰어난 학원입니다 라고 말해도 그게 좀 컨셉으로 될 만큼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하나 저희 학원의 컨셉과 강점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강사들의 분업화가 완전한 학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돌봄 선생님이 따로 계시는데 그 강사 선생님들은 100% 티칭만 하시고, 그러니까 그 피아노에 대한 티칭만 하시고, 그리고 돌봄 선생님은 아이들의 관리, 안전관리, 아이들이 재밌게 다닐 수 있게끔 유치원 선생님처럼 이끌어주시는 유아교육과 선생님이 계세요. 그리고 저는 전체적인 관리와 학부모 소통을 하고요. 이런 완전한 강사들의 분업화도 저희 학원의 좀 독보적인 그런 강점이자 컨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연주를 볼게요. 이건 뭐냐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피아노 학원은 연주력을 좀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강점과 컨셉으로 잡으신 게 뭐 예를 들어서 저학년을 재밌게 특강과 게임으로 이끌어주는 학원 뭐 이런 거라 할지라도, 이 연주의 의미가 빠지면, 피아노 학원인데 피아노 연주가 빠지면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이들을 좀 즐겁게 해주겠다고 게임을 뭐 하신다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뭐 말도 안 되는 눈치 게임 1, 뭐 이런 거를 하면 그게 연주와 피아노적인 교육과 관련이 있을까요? 전혀 없죠. 그러면 아이들은 뭐 일시적으로는 좋아하겠죠. 재밌어 하겠죠. 하지만 그 피아노 학원의 본질인 연주, 이 교육적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부모 컴플레인이나 아이들의 실력이 떨어지거나 좋지 않은 길로 가게 됩니다. 반면에 연주를 기반으로 한, 교육을 기반으로 한 재밌는 게임을 뭐 생각을 해보자면, 굳이 뭐 게임이 아니더라도 뭐 아이들 한 명 연주가 완성이 됐을 때 친구들 앞에서 치면서 나머지 친구들은 박수를 쳐준다든가, 아니면 뭐 한 친구 연주곡을 고르는 거를 가운데서 원장님이 뭐 피아노로 쳐주시면서 20명 30명 뒤에 친구들 앉혀놓고 같이 고를 수 있게 해준다든가, 그런 게 바로 연주와 관련된 게임, 연주와 관련된 특강, 교육과 관련된 재미있는 학습이죠. 그러니까 모든 특강이든 뭐 게임이든 학원에서, 피아노 학원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은 저는 연주랑 직결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지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경쟁력을 잃지 않고 지속이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학원이라도 학부모님들이 너 한번 피아노 쳐볼래? 배운 거 있으면 한번 엄마 아빠 앞에서 연주해봐 라고 했을 때 잘 칠 수 있는 게 없으면 반드시 그건 컴플레인으로 이어져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피아노 학원에 교육비를 지불을 하고 아이를 맡겼는데 아이가 즐거워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피아노 학원에 피아노 연주를 못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계속 지속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항상 레퍼토리 곡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나 여러 영상이나 글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거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주교재와 더불어서 그 연주곡, 레퍼토리 곡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주교재라고 하면 바이엘 체르니 또는 뭐 어드벤처 아카데미아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주교재와 더불어서 아이가 두세 달에 한 번씩 완성을 시키는 연주곡, 그리고 이 연주곡을 완성시켰을 때는 친구들 앞에서 뭐 위클리 연주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촬영을 한다든가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전송을 해드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는 학원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또 이걸 즐거워하기도 하고 우리끼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걸 정말 게임처럼 즐거워하면서도 연주, 교육적인 의미도 담고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좋다고 봐요. 그리고 이 결과물과 기록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 원장님의 강점과 컨셉, 그리고 연주에 관련된 모든 활동들, 아이들이 잘 치는 모습, 아이들이 연주곡을 고르는 모습 등등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기록하고 영상과 사진, 결과물로 남기시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거를 홍보성을 띠지 말고 상업성을 띠지 말고 온라인 플랫폼에 일기처럼 쓰시는 거죠. 자, 운영을 5년 했다 치고 10년 했다고 쳐도 결과물과 기록이 없으면 누가 그걸 믿어줄까요? 5년간의 경력, 5년간의 노하우를 모두 기록으로 남겨놓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 용량, 뭐 클라우드 용량이 너무 꽉 차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꽉 찼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당연히 저를 드러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운영을 하다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옛날 기록 보면 다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이 결과물 기록, 이 기록에 대한 중요성은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피아노 학원이 아니라 어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드리면, 뭐 원장님들이 레터링 케이크를 하나 주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인스타그램을 막 뒤져서 레터링 케이크 잘하는 곳을 찾고 있어요. 어떤 곳은 500개의 게시물이 있고 레터링 케이크를 직접 만드는 과정과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진 사진과 영상이 500개가 있고, 또 맨 처음 게시물 보니까 3년이 된 게 딱 증명이 돼 있네요. 3년 동안 이만큼 확실한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레터링 케이크 집이 있어요. 그리고 반면 다른 한 곳은 게시물이 없어요. 5년 됐다는데 5년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그냥 우리 잘 만듭니다, 우리에게 주문을 하세요 라고 써 있어요. 어디다 맡기실 건가요? 좀 이제 결과물과 기록이 왜 필요한지 감이 좀 잡히시죠? 이제 끝으로 유지로 넘어가 볼게요. 아무리 신규생 유치가 많이 되는 학원이라도 또는 티칭까지도 완벽하게 된 상태일지라도 이 유지 부분이 구멍이 나 있으면 또 공든탑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유지에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일단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해야 해요. 우리 학원 아이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학원 생활을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유지를 하셔야 되고, 학부모님들과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하시면서 유지를 시키셔야 되고, 강사 선생님들이 있다면 강사 선생님들을 지도하고 원장님이 교육을 하시면서 유지를 시키셔야 하고, 또 공간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 공간에 대한 유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아이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아이들을 즐겁고 재미있게 관리한다, 유지한다라는 거는 티칭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라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일단 아이들이 학원을 좀 좋아하게끔, 편안하게 느끼게끔, 이 학원이라는 공간을 정말 사랑하게끔 이끄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아이들이 학원을 재미있어야 해요. 저희 학원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 학원에 어떤 한 아이가 배가 아파서 다른 학원은 다 안 갔다고 하는데 피아노만 왔다고 하는 거예요. 배가 아픈데 다른 학원은 다 안 갔는데 어떻게 피아노만 왔냐라고 하니, 피아노는 노는 곳이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학원은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연습을 타이트하게 시키거든요. 조금의 쉬는 시간도 없이 연습시키고 반드시 그 결과물을 도출을 시키는 학원이에요. 굉장히 스파르타의 학원이에요. 근데 왜 아이들이 이걸 논다라고 생각을 할까? 라고 제가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 아이들이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시켰는데도 이걸 힘들어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오히려 이걸 힘들어하지 않고 게임처럼 느끼고 즐거워하는구나, 공부라고 여기지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거를 이제 알아보니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모든 교육의 일련의 과정들이 아이에게는 게임처럼 느껴지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피아노 학원에 와서 연습을 하고 레슨을 받고 연주 영상을 찍고 이 모든 과정이 이게 공부가 아니라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처럼 즐겁게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티칭을 무조건 주입식으로 강압적으로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럼 저희 학원에 어떤 요인이 아이들이 이 모든 과정을 게임으로 느끼게끔, 재미있게 느끼게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걸 좀 제가 고민을 해보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 학원은 모든 선생님들 텐션이 일단 높아요. 아닌 분도 계시긴 하지만 텐션이 높게끔 제가 늘 이제 당부를 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특히 저희 돌봄 선생님도 아이들이 맨 처음 학원에 와서 집에 갈 때까지 굉장히 밝은 에너지로 이끌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일단 이 분위기가 업돼 있고 이 밝은 에너지만으로도 아이들은 일단 배우려는 좀 여기서 내가 받아들이려는 좀 자세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일단 여기는 좀 재밌고 즐거운 곳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적절한 동기부여와 연습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제가 아까 여기 연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동기부여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학습 모든 보상은 다 연주와 연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아이들에게 이제 2달에 하나씩 연주곡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 곡을 고를 때 한 아이를 가운데 두고 제가 직접 한 20개 정도의 곡을 쳐줘요.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 막 이렇게 둘러싸서 그 친구를 막 같이 뭐 곡을 골라주면서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럼 이게 교육적으로 얼마나 좋은 건가요?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피아노 연습 잠깐 안 하고 연주곡 고르는 시간이지만 사실상 그 연주곡을 고르는 그 아이에게는 친구들에게 주목받는 시간이고 내 연주곡 새로운 게 생기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고 그리고 이제 같이 골라주는 친구들에게는 잠깐 연습 쉬고 다른 친구 연주곡 고르는 거 보면서 막 박수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이게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건가요? 너무 좋은 거죠.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연주력 향상과 굉장히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동기부여, 학습, 여러 게임, 행사 이런 거를 모든 거를 다 좀 연주와 연관된 즐거움으로 좀 게임처럼 이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스케일을 다 외워오는 아이에게는 스케일 왕 상을 준다. 이런 식으로 좀 동기부여를 주신다든가 그거 상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선생님의 입장으로는 아이가 스케일 다 외우니까 너무 교육적으로 좋은 건데 아이가 느끼기에는 나 그냥 이거 상 받으려고 열심히 외운 건데 칭찬도 받고 친구들한테 박수도 받고 상도 받았네? 게임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을 학원에서 좀 재미있게 편안하게 너무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지를 시켜주시고 자, 2번째 학부모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2달에 한 번 정도는 학부모님들과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학부모님이 먼저 주시는 연락이 아니라 원장님이 먼저 연락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원 같은 경우에는 2달에 한 번 정도씩 영상을 피드백이랑 같이 남겨드리고 만약에 2달 동안 준비된 게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약간 학습이 부진한 친구도 있고 하니까요. 그럴 때는 먼저 전화를 좀 드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런 거 배우고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 손가락 독립이 덜 이루어진 상태여서 연주로 딱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 늘고 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 마시고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라. 이런 식으로 먼저 소통을 드리고요. 사실 학부모님들과는 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자발적으로 이어나가시는 것만 해도 저는 커다란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봐요. 일단 아이들이 학원을 좋아하니까 일단 50%는 만족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티칭, 연주적으로 훌륭하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소통 부분만 잘 하시면 학부모님들은 한번 믿은 학원은 그래도 웬만한 커다란 일 아니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홍보 제가 세팅하라고 말씀드린 거 거기서 워낙에 원장님의 교육 철학이나 이런 부분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신념이 교육적 철학이나 신념이 탄탄한 사람은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마음을 바꾸면서 돌아서거나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만 잘 하셔도 저는 큰 문제 없이 잘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강사 선생님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는 강사 선생님들이랑 티칭을 하는 강사 선생님과 돌봄 선생님을 따로 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저의 선택이고 다른 원장님들은 그렇지 않고 뭐 전임 선생님을 두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어떠한 경우든 뭐 어떻게 세팅이 강사 선생님들 세팅이 되어 있건 간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선생님들 사이에 강사 선생님들과 원장님들 사이에 분명한 회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날그날의 목표나 아니면 한 달의 목표, 분기별 목표, 올해의 목표를 분명히 회의를 하시고 원장님이 먼저 강사 선생님들에게 그런 동기부여나 아니면은 뭐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걸 공지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강사 선생님들을 원장님이 교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강사 선생님들도 아이들이랑 똑같아요. 원장님이 같은 말씀을 10번, 100번 반복을 하셔야지 따라오고요. 원장님이 먼저 열정적이어야 따라오고, 원장님이 흐지부지하거나 똑똑하게 운영을 하지 않으시면 절대 따라오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강사로 일을 할 때 되게 힘든 학원이었는데도 제가 그 학원에서 일을 했던 이유는 제가 그 학원에서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학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했고 일은 정말 너무너무 많고 너무 힘든데 그래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공동의 목표가 있고 다양한 곡을 뭐 레파토리를 다루다든가 하는 그런 배울 점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거기가 한 10배 정도 힘듦에도 거기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좀 강사 선생님들을 뜻대로 이끌고 싶고 또는 좋은 강사 선생님들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일단 원장님이 먼저 학원에 대한 규율, 규칙 아니면 커리큘럼, 목표 이런 거를 분명히 세우고 강사님들을 교육하셔야 되는 것, 매일매일 회의를 하셔야 되는 것, 매뉴얼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것, 이게 반드시 선행을 돼야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한 규칙이나 뭐 서로 지켜야 될 사항 이런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티칭에 대한 것도 뭐 곡 하나를 함께 펼쳐놓고 전체적인 다이나믹을 상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마디 하나를 가지고 손 모양 하나만 가지고도 계속해서 회의를 하세요. 그래야지 강사님들이 모든 아이들을 다 티칭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취약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원장님 뜻대로 안 따라올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원장님이 이 티칭을 가르쳐주고 이끄셔야지 강사님들도 같이 발전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지시가 많으면은 되게 피곤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반대예요. 오히려 지시가 없고 원장님이 이런 입금이 없으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맞는 건지 이런 거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강사님들 많이 계시고 먼저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해서 겉돌고 계속 다른 학원 생각하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배울 점이 맞는 학원으로 좀 먼저 우뚝 서셔야 되는 거죠.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 공간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으로 한번 좀 빼서 따로 제작을 해볼게요. 더 많은 내용은 항상 블로그에 있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내용들 이제 따라오시다가 어려우신 분들은 1대1 컨설팅을 통해서 더 밀착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내용도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